오늘 이재명 대표는 통합 행보 중에 하나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이 상황 우리 반드시 깨고 또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사님께서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큰 나무가 어디 있겠느냐. 흔들리는 그때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고 또 지혜가 생긴다. 무난하기만 하면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대표께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 잘 준비하겠다. 더 단합하겠다. 오늘 이재명 대표 봉하마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 예방했고요. 내일은 양산 평산마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합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박원석 의원님. 네. 물론 신년 초에 당대표들의 연례 행사, 통상적인 행보긴 하지만 최근에 통합 행보로 봤을 때는 또 의미가 있으다면 있을 수 있어서 권양숙 여사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그런 나무가 어디 있겠냐라고 일단은 표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듯한데 이게 또 각자 어디에 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누가 친노 친문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공천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만 공천에 관해서 어떤 밑그림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좀 아직은 확인이 뚜렷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당내에 잠재돼 있는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앞서 이제 살펴봤던 원칙과 상식 의원 네 분이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종의 이제 분당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분당의 파장이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공천을 매개로 이른바 이제 당내 비주류들이 그런 그 이탈의 대열에 또 동참해서 그 분당의 규모가 커지느냐. 이 이제 향배가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내의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4인방 이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이상 이를테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이제 친문 이렇게까지 그게 확대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그 수도 정도면 있거든요. 사실상 분당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이제 삼총리 연대 이런 관측이 연말에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측면도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당의 어떤 분열 이걸 가져왔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총선 때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 확대되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저렇게 봉화에 찾아가고 문재인 대통령 찾고 이제 이런 행보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예방의 메시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낙연 전 대표든 비명계 4명이든 계속 요구했던 게 이선 후퇴 혹은 민주당의 비대위 꾸려라 이런 얘기인데 여론조사 또 하나 짚어보면 이재명 대표 이선 퇴진 주장에 대해서 찬성 57, 반대 36, 모름 7. 이 여론조사는 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휴정 기간이라 재판을 열지고 있지 않지만 휴정이 끝나면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를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똑같이 시행될 겁니다. 근데 재판부가 만약에 이게 그래서 선거 운동 때문에 이거를 배려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당 대표, 당 얼굴이 매주 한 두세 차례씩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재판에 참석하고 이게 논란이 된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아마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어떤 이 당대표 이걸 과연 국민들의 마뜩창하시는 여론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공천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당대표를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원래 선거에 어디로 출마할 거냐의 문제예요. 즉 개항을에 출마할 거냐 아니면 지금 선거법 협상 끝나는 대로 본인이 비례대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불출마할 것이냐
뭐 이런 지금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무조건 개항을 나온다는 겁니까? 그렇죠. 원희룡 장관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나오는 데 가겠다는 건데 예.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거치가 결정이 됐잖아요. 안 나오는 거로. 그러면 본인은 개항으로 나올 건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할 건지 불출마할 건지 뭐 이런 선택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국민 여론도 지금 이선을 후퇴해야 된다는 게 당대표직만 내려놓는 것인지 예. 아니면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한 일단 논란들이 아마 계속될 것이고 막 이런 어떤 논란의 자양분으로 저는 이낙연 신당도 뭔가 어떤 확장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 저희가 민주당 내부 얘기를 할 때 반 이재명, 반명, 비명은 원심력이 발동했고 반면에 친명계 혹은 찐명, 진명, 구심점이 생겨서 더더욱 이재명 대표, 이른바 친명파리들이 좀 득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주에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장처장. 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홍보 혹은 이런 의원들이 실제로 총선에서 활용하는 거와 반대로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과의 대립각을 본인의 총선용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 과거 같았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의정보고에도 넣고 선거 현수막에도 넣어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다라면, 지지 여론이 높다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있는 사진을 의정보고에도 사용하고 앞으로 선거 현수막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이긴 합니다만 의정보고서에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 이 선호도, 지지도가 높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을 한동훈과 이 같은 동렬에 놓기 위해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예.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 변호사님, 물론 뭐 일부예요. 뭐 다는 아니고 저희가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했는데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 혹은 이게 뭐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나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싸워서 이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는 건지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의 대립각과 본인 스스로를 좀 연관시키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기사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하. 어찌 보면 그 의정 보고서는 어찌 보면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구의 어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본인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싸우겠다. 그 중심에 한동훈 지금의 법무부 장관,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어떠한 설전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그 최선봉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과 함께 행주산성에서 여러 목소리를 높인 것과 이재명 대표 내일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니까요. 그 메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까지 만나봤고요.